여보, 주방 일이 하기 싫으면 앞으로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고 오면 안 될까요? 나도 이제 내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평생 당신 밥하다가 늙어 죽을 순 없잖아. 당신이 도대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이제 애들도 다 독립했는데 집에서 밥만 하면 되잖아. 왜 자꾸 그 쉬운 일 하나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냐고. 왜 집에서 밥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당신이 직접 해보거나 그런 말 해요? 하루 세끼 밥 차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요? 또 그 소리? 당신 평생 내가 가져다 준 돈 받아 쓰면서 그러면 집에서 살림이라도 잘해야지. 돈만 받고 이 집에서 앞으로 놀고 먹겠다는 거야. 아니, 왜 놀고 먹는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밥 한 끼 덜하면 그게 놀고 먹는 거예요? 나도 집에서 다른 일이 많다고요. 일이 많이는 뭐가 많아? 당신이 시집 올 때 그리고 같이 사는 20년 동안 밥 말고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이 집 살 때 돈 한 푼이라도 보태줬어? 한 푼도 안 보탰으면 그냥 잘난 남편 뒷바라지만 열심히 해도 되잖아. 그 일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내 집에서는 왜 살아? 도대체 왜 얹혀 사냐고? 일 안 하고 놀고 먹을 거면 그냥 나가. 남편의 막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 잠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앉아있던 식탁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내서 제 짐을 쌌어요.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연숙입니다. 이제 막 환갑을 넘겼어요. 남편과 단둘이 작은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저는 남편의 지긋지긋한 밥 타령 때문에 이혼의 문턱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밥 차리라고 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요. 문제가 되었죠. 남편의 밥 타령이 정말 유별났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끼니를 챙길 것, 꼭 밥과 국이 있을 것, 반찬은 4가지 이상. 그리고 아침에 먹었던 반찬이 그대로 점심에 나오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요구한 대로 매일 하루 3끼를 차려냈어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리고 그것은 정말 고행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밥을 3번 차리고 치우다 보면 거짓말처럼 하루가 끝나 있었습니다. 나이도 들고 몸도 여기저기 아픈데 남편의 밥 타령은 변함없이 계속되니 저도 그만 폭발하고 만 것이죠. 남편은 평생 생산직 근로자로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무척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성격이에요. 하지만 성실함 그 하나만큼은 타고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친구도 거의 만나지 않았죠. 물론 남편의 그런 점은 아주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남편의 그런 모습은 때때로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하기도 했어요. 밥 차려야지. 저녁 때 다 되어 가잖아. 오늘은 오뎅볶음이 땡기는데 그거 좀 해봐. 매콤하게 청양고추 넣어서. 주말에도 집에 콕 틀어박혀 있는 남편. 그런 남편의 밥을 차리기 위해 저 역시 주말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20대 후반에 전자부품 생산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회사를 옮기고 말 것도 없이 평생 한 회사에서 단단히 자리 잡고 살았어요. 다행히 회사에서도 남편을 꽤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50대가 되고 나서는 관리자 자리에 있었죠. 남편이 30대 초반이 되었을 무렵 저희 부부는 남편 회사 근처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집에서 회사까지는 걸어서 10분 남짓한 거리였어요. 한마디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였죠. 집을 옮긴 후 남편은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집으로 와서 집밥을 먹었죠.
신혼 때만 해도 남편 입맛이 까다롭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밥 타령이 심하다는 걸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는 점심뿐만 아니라 저녁까지 나왔거든요. 가끔 회사에서 늦게 야근을 하면 저녁까지 회사에서 먹고 들어오곤 했죠. 하지만 집을 옮긴 후 남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회사에 일이 많건적건 모두 집에 와서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밥과의 전쟁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유난히 집밥을 좋아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집밥에 집착했죠. 식당만 가면 짜다 달다 맛이 없다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밥은 꼭 제대로 차려 먹어야 한다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밥과 함께 나오는 국은 기본 중에 기본이었죠. 찌개가 상에 올라온 날이라도 간단한 국 하나는 꼭 추가돼야 했습니다. 찌개와 국은 다르다는 게 남편의 철학이었습니다. 뭐야? 오늘은 반찬이 이거밖에 안 돼. 그래도 반찬이 4가지는 올라와야 제대로 된 밥상이지. 밖에서 고생하고 온 사람한테 고작 이렇게밖에 못하나? 남편은 반찬 가짓수가 하나라도 모자라면 짜증을 냈습니다. 반찬 중 2~3개는 꼭 간 만든 것이어야 했어요. 아침에 먹었던 반찬이 점심에 다시 나오는 것도 못 참았죠. 이건 아침에 먹었던 거잖아. 먹었던 걸 왜 또 먹으라고 그래? 매 끼니마다 어떻게 새 반찬을 꺼내요? 한 번 만들 때 넉넉히 만들어서 나눠 먹는 거지. 처음부터 조금씩 만들면 되잖아.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반찬 맛이 나겠어? 냉장고 냄새만 나지? 매번 이랬습니다. 밥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편은 혀를 차며 저를 나무랐어요. 그렇다 보니 간편식으로 상을 차려내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김밥이나 볶음밥 같은 한 가지 요리로 해결되는 메뉴는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죠. 어느 날은 수제비를 저녁으로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지락도 넣고 국물을 시원하게 냈어요. 저는 나름 정성을 들였다고 생각했는데 상에 차려진 수제비와 김치, 나물을 본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녁상이라고 꼴랑 이렇게 차려놓은 거야. 이거는 끼니 사이에 간단하게 요기하려고 먹는 음식이지 식사가 아니잖아. 다시 차려. 에이, 그러지 말고 한번 맛이라도 봐요. 보기엔 이래 보여도 국물도 조개 넣어서 시원하게 냈어요. 안 먹어.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을 밖에서 사 먹고 들어온 남편은 단단히 저에게 일러두었죠.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상 차리지 마. 집에서는 밥에다가 국 그리고 반찬을 먹어야지. 그런 간편식은 나 없을 때 혼자 만들어 먹어, 혼자. 그때 제가 얼마나 분하고 서러웠는지 몰라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나이가 30 초반일 때였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 수제비 국물을 퍼먹으며 울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렇게 유별난 남편의 식성을 맞추며 살다 보니 어느새 20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이제는 밥을 차리는데 인이 박힌 것 같아요. 남편 밥 차려주며 흘려보낸 세월이었죠. 가끔 집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으면 걷잡을 수 없는 우울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아내인가, 이 집 식모인가. 그런 생각이 들곤 했어요. 제가 살아온 지난 세월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자주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늘 같았습니다. 오늘 밥은 또 어떻게 차려야 하나. 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출근하기 전 아침을 챙기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시계는 어느새 9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잠깐 한숨 돌리기도 전에 금방 점심 준비할 시간이 다가오죠. 오후에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러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별것 아닌 일 같지만 집안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끝없이 쌓여있는 작은 일들이 하루를 꽉 채웁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일이 밀리고 밀리면 또 제가 감당해야 할 쯤이 됩니다. 그러니 몸을 쉬지 않고 움직여야 했어요. 그렇게 오후가 지나면 다시 저녁 차릴 시간이 되었죠. 그게 매일 반복되는 제 하루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잠을 잘못 잤는지 담이 걸렸어요. 목과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려니 찌릿찌릿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온몸이 묶여 있는 것처럼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남편 아침을 챙겨야 했습니다. 꾸역꾸역 밥상을 차려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자마자 병원 문 여는 시간에 맞춰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담이 무척 심하게 걸리셨어요. 많이 힘드시죠? 네, 선생님. 아주 죽겠어요. 침 좀 놔주세요. 침만 맞아서는 안 될 것 같고 물리치료도 함께 받으셔야 효과가 있어요. 오늘 물리치료 받으시고 침도 맞고 가세요. 물리치료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1시간 반 정도 걸리죠. 1시간 반이요. 물리치료라니 저는 순간 시계를 힐끔 봤습니다. 아침 10시. 물리치료를 받고 나면 11시 30분쯤 될 겁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 남편 점심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 점심을 챙기지 못하면 퇴근 후 또 한 소리를 들을 게 뻔했어요. 저도 참 바보지요. 그깟 물리치료 그냥 받고 가면 되는데. 저는 남편 점심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냥 침만 놔주시면 안 될까요? 침만 맞아서는 별로 효과를 못 보실 텐데. 제가 내일은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에 올게요. 어쩔 수 없죠. 그럼 침만 놔드릴게요. 약침으로 놔드릴 테니 잠시 침대에 누워보시겠어요? 결국 의사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침만 놔주었습니다. 약침을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남편 점심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목과 어깨가 아파 죽겠는데 다시 집에 가서 밥을 차릴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러웠던 것이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죽도록 밥만 차리면서 살아야 하나. 저는 앞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밥만 차릴 것 같아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몇 번이나 이 말을 하려고 했지만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용기를 내봤습니다. 여보, 내가 혹시 다른 일이 있으면 집에 국이랑 반찬 다 준비해 놓고 나갈게요. 당신은 국 데우고 밥만 퍼서 먹는 건 어때요? 나도 잠깐 바람도 쐬고 싶고 내 생활을 하고 싶은데 당신 새끼 밥 차리려니까 내 생활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힘드네요. 말을 꺼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지만 그 반응에 벌써부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 내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돈 벌어오는데 이 손으로 국도 데우고 밥도 퍼서 먹어야 해? 그건 당신이 당연히 해줘야지. 그게 당신의 역할 아니야.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저절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왜 내 역할이에요? 내가 요리를 해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준비 다 해놓을 테니 그것만 좀 도와달라는 건데 그것도 못 해줘요. 당연히 못하지. 그걸 내가 왜 해? 주방일은 내 일이 아니라 당신 일이라고. 남편의 태도는 단단히 닫힌 문 같았습니다.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호했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하려 했지만 남편은 그새 목소리를 높이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도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바깥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방에 들어가서 혼자 음식을 차려 먹나?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럼 당신은 뭐하게? 내가 벌어온 돈으로 놀러 다니려고 그래? 남편의 말이 예상보다 더 거칠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깟 밥 퍼서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정말 야속했습니다. 그날 밤은 싸늘한 침묵 속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제 가슴 안에는 울분이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밥상을 받아 앉아 있었고 저는 차려낸 밥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남편은 그때 50대 후반,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보다 더 자주 집에 있을 테니 더 많은 끼니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기만 했죠. 집안일에 대한 남편의 태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하루 종일 누워 있었죠. 제가 집안을 종종거리며 청소를 하고 밥을 차리며 분주히 다녀도 본체만치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과의 삶에서 제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을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가장 화가 나는 이유는 바로 남편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집안일을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일로 취급하는 그 무시하는 태도 말입니다. 저는 사실 살림을 꽤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거실은 항상 깨끗했고 바닥에 먼지가 쌓일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요리도 나름 자신 있었어요. 저는 깨끗한 집안과 정갈한 식탁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환경이 있어야 일도 잘 풀리고 마음의 여유도 생긴다고 믿었거든요. 집이 깨끗해야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다음날 일할 에너지도 얻을 수 있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몰라줬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했죠. 그깟 집안일이 뭐가 대단해? 기술이 필요해, 지식이 필요해? 아무나 다 하는 일을 가지고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매번 투덜대는 거야? 남편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 속은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집안일이 가장 힘든 점이 뭔지 남편은 아마 평생 몰랐겠죠. 매일 열심히 해도 눈에 티가 나지 않는 일이라는 점. 하지만 단 하루라도 소홀하면 금방 티가 나서 사람들 눈에 거슬리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살림을 잘하면 당연한 거고 조금만 소홀하면 타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을까요? 저도 남편 못지않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도 그걸 손톱만큼도 인정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남편은 몰랐겠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렇게 집안일을 열심히 해서 가장 큰 덕을 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깨끗한 환경 속에서 남편은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성실히 삶을 이어왔죠. 남편이 그렇게 무탈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일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에게는 늘 하찮은 일로 여겼어요. 젊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슴속에는 화가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화병까지 얻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힘든 날이면 오랜 친구와 통화를 하며 속을 풀었어요. 영자야, 나 진짜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싶어. 연수가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언제 시간 내서 우리 집에 한번 와. 오랜만에 바람 쐬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을 거야. 거길 어떻게 가니? 남편 밥 차려야 하는데. 부산에 있는 친구는 저를 위로하며 얼굴 보자고 이야기했지만 이 순간마저도 남편 밥을 걱정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말을 꺼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쌓인 말들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꼭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어렵게 입을 열었죠. 여보, 주방 일이 하기 싫으면 앞으로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고 오면 안 될까요? 나도 이제 내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평생 당신 밥하다가 늙어 죽을 순 없잖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시작이냐는 듯이 한숨을 내쉬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이제 애들도 다 독립했는데 집에서 밥만 하면 되잖아. 왜 자꾸 그 쉬운 일 하나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대꾸했어요. 왜 집에서 밥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당신이 직접 해보거나 그런 말 해요? 하루 세끼 밥 차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그 소리? 당신 평생 내가 가져다 준 돈 받았으면서. 그러면 집에서 살림이라도 잘해야지. 돈만 받고 이 집에서 앞으로 놀고 먹겠다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놀고 먹는다니요. 제가 어떻게 하루 종일 분주히 살았는지 남편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화를 참을 수 없어 다시 말했죠. 아니, 왜 놀고 먹는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밥 한 끼 덜하면 그게 놀고 먹는 거예요? 나도 집에서 다른 일이 많다고요. 일이 많이는 뭐가 많아? 당신이 시집 올 때 그리고 같이 사는 20년 동안 밥 말고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이 집 살 때 돈 한 푼이라도 보태줬어? 한 푼도 안 보탰으면 그냥 잘난 남편 뒷바라지만 열심히 해도 되잖아. 그 일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내 집에서는 왜 살아? 도대체 왜 얹혀 사냐고. 일 안 하고 놀고 먹을 거면 그냥 나가. 남편의 막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 잠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죠. 남편에게 제가 그동안 어떤 존재였는지 똑똑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집에서 쉬운 집안일이나 하며 남편 돈이나 축내고 있던 한심한 아내였던 거예요.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앉아있던 식탁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내서 제 짐을 쌌어요. 짐을 싸는 동안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집까짓게 가면 어딜 가냐는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도 화가 나는지 씩씩대며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로 캐리어를 끌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시간은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붙잡지도 않더군요. 정말 나쁜 인간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막상 집을 나와도 갈 곳이 없는 건 사실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며칠 전 돌아가셨습니다. 제 여동생은 경기도에 살고 있었지만 동생도 가정이 있어 지금 쳐들어가 폐를 끼칠 수도 없었어요. 그때 한번 놀러 오라고 했던 영자가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무척 친했던 오랜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오래전 집안 사정으로 혼자가 된 후 부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는 영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했고 친구는 흔쾌히 집에 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늦은 밤 부산으로 내려가는 막차를 올라탔어요. 내려가는 내내 마음속이 복잡했죠. 남편에게 느낀 분노와 서러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 영자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며칠간 지내며 저는 쌓였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영자는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함께 눈물도 흘려주었어요. 친구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제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친구네 집에 내려간 다음 날부터 전화통에는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었죠. 저는 남편의 목소리만 생각해도 기분이 끔찍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또 어떤 막말을 쏟아낼지 뻔했어요. 더 이상은 단 한마디의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십 통의 전화를 끝내 받지 않으니 남편은 포기했는지 전화는 다시 잠잠해졌죠. 어쩌면 이번 일로 이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 저를 괴롭혔던 밥 차리는 일에서 해방된 기분에 홀가분함이 가득했죠. 밥을 차리지 않으니 하루가 얼마나 길던지요. 영자와 함께 근처 산책길을 걷고 동네 시장도 둘러보며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는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했는지 뻔히 알 것 같았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동생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나 영잔에서 잘 지내고 있어. 아이고, 형부가 언니 찾고 지금 난리가 났어. 왜 집을 나가고 그래? 집을 나올만 하니까 집을 나왔지. 네 형부한테 물어봐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언니, 형부가 우리 집에도 찾아왔었어.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이제 다 소용없어.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어. 나 여기 있다고 말하지 마. 그래도 이대로 헤어질 거야? 한번 만나서 말이라도 해봐야지. 됐어.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이만 끊어? 저는 동생에게도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제가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남편에게 알린 모양이에요. 당장 다음 날 남편이 저를 데리러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모습이 꼴도 보기 싫다고 동생에게 소리쳤지만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수척해진 남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슬쩍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집사람이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은 문 앞에서 친구 영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모난 말을 했어요. 왜 왔어?
집에서 하찮은 집안일이나 할 식모 찾으러 왔소? 그만해.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올라가. 남편이 풀이 죽은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는 못 이기는 척 그의 차에 올라탔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저희는 차 안에서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단단히 화가 난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엔진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2시간쯤 그렇게 달렸을까요? 갑자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옆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슬퍼하긴 했지만 그렇게 엉엉 울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많이 무뚝뚝한 사람이었는데 남편의 그런 낯선 모습을 보고 저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휴게소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미안해. 담담하게 내뱉은 그 말 한마디에 잔뜩 화가 났던 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요. 그렇게 저희는 서울 집으로 돌아왔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점심을 더 이상 집에서 먹지 않았어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리고 주말에는 혼자 밥을 차려 먹기도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도 척척 꺼내고 국도 야무지게 퍼담는 모습을 보니 참 허탈하더군요. 지난 20년 동안 이 사람 밥을 차려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잘 차려 먹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웃음이 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죠. 그 후로 저는 평생 저를 억눌렀던 밥하는 노동에서 드디어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밥을 차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으니 오히려 요리가 즐거워졌습니다. 제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니 요리의 본래 즐거움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어요. 사실 가족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얼굴 맞대고 살다 보면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편안한 사이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늘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